어느 날 갑자기 매일 아침 출근하던 길 대신 느긋하게 커피를 내리고 텔레비전을 틀어놓은 채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처음엔 너무 좋죠. 아, 이제 내 시간이구나. 그런데 그 자유가 한 달, 두 달, 세 달 길어지면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바로 이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두려움입니다. 퇴직 후에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멈춥니다. 대신 평생 모은 돈에서 매달 생활비를 꺼내 쓰는 구조로 바뀌죠.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 83세니까 20년만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80이 넘어도 건강하게 살고 있으면 그때부터 진짜 공포가 시작됩니다.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60대 분들에게 은퇴 후 돈 없으면 고생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사례 1. 62세에 퇴직한 최 부장님의 후회. 최 부장님은 62세까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자산을 합치니 약 2억 5천만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죠. 최 부장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 2억 5천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부부가 병원비까지 포함해 한 달에 250만 원은 써야 했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보험료, 휴대폰 요금, 대중교통비, 경조사비, 명절 때 자녀들 용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컸죠.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이 필요했고 단순 계산으로는 약 89년이면 전 재산이 바닥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으로 90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두 사람의 기본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최 부장님은 경비원 일을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난 대기업 출신인데라는 자존심이 있었지만 막상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니 체면이고 뭐고 없더랍니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 현실적 계산법. 그렇다면 은퇴 후 편안하게 살기 위한 최소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부가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 필요한 월 생활비는 약 2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외식이나 문화생활도 조금씩 포함된 금액이죠. 국민연금으로 평균 11만 12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매달 1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150만 원을 퇴직금과 자산에서 꺼내 쓰려면 연 1,800만 원이죠. 은퇴 후 20년을 산다고 가정하면 최소 3억 6천만 원, 30년이면 5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 수익, 연금보험,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조금 완화되지만 순수하게 쌓아둔 현금만으로 버티는 구조라면 3억 5억은 있어야 한다는 게 현실입니다. 사례 2. 66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박 선생님의 선택. 박 선생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었지만 연금이 매달 19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그럭저럭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은근히 돈 들어갈 일이 많았습니다. 친구들 모임 회비, 손자 돌반지, 병원비, 자동차 유지비, 명절 용돈, 작은 여행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조금 넘게 받았지만 노후를 위해 월 50만 원씩 꺼내 쓰자니 20년도 안 돼 바닥나는 금액이었죠. 결국 박 선생님은 동네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선생님이었는데라는 생각에 우울했지만 막상 아침마다 인사해주는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며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체면 따지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해. 전문가의 현실적 조언. 재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직후부터 노후 말기까지 돈이 점점 더 많이 든다고요. 젊을 땐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70대 중반을 넘어서면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간병비가 추가되면 한 달에 40만 500만 원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죠. 따라서 은퇴 후 최소한의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것.
둘째, 가능한 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 셋째, 퇴직금이나 자산을 단순 현금으로 묵히지 말고 물가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투자처에 분산해두는 것. 사례 3. 68세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김 여사님의 비결.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사례를 소개할게요. 김 여사님은 55세에 회사를 나와 68세인 지금도 매달 350만 원의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장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퇴직 후 5년 동안 작은 원룸 두 채를 마련해 임대소득을 만들었습니다. 월세로 각각 45만 원씩 받으니 국민연금 120만 원과 합쳐 매달 21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생겼죠. 부족한 부분은 3억 정도 투자된 배당주 펀드에서 연 4% 정도를 수령해 채우고 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야. 그냥 매달 현금이 들어오게 구조를 만들어뒀을 뿐이야. 이 말씀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죠. 쌓아두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많은 분들이 퇴직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2030년을 수입 없이 보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 긴 시간을 위해 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는 냉정한 계산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연금 수령액, 생활비, 의료비, 예상 수명,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돈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불안이 아닌 자유와 평온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은퇴 후 자금 현실과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은퇴 준비 전략과 팁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친근한 말투로 풀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은퇴 준비는 돈 모으기만큼이나 돈 관리하기가 중요해요. 사실 은퇴 후 가장 큰 위험은 내 자산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하느냐가 생존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은퇴 후 지출 계획 현실적으로 세워라.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지출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아요. 내 생활비는 월 1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도 막상 살다 보면 병원비나 경조사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월 지출은 2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의료비는 더욱 증가하죠. 그러니까 월 생활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으로 잡고 거기에 최소 1020%는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월 22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하면 연간 약 26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20년간 쓰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5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월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만큼 줄이긴 하겠지만 정확히 얼마라고 단정 짓긴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2. 자산 배분과 투자, 인플레이션 대비는 필수. 은퇴 자금을 현금으로만 보유하는 건 위험해요.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현금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죠. 예를 들어 배당주, 채권형 펀드, 리츠 REITs 등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를 혼합해서 운용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는 안전한 채권과 주식의 비율을 64 혹은 73 정도로 조정하는 은퇴 자산 배분 전략이 많이 추천됩니다. 이런 자산 배분은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면서도 인플레이션 이상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연 35% 정도의 수익률을 꾸준히 유지하면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답니다. 3. 예상 수명과 건강 상태 고려한 계획 세우기.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80대 후반, 90대 초반까지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20년은 기본 30년까지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비가 천차만별이니
미리 건강검진을 받고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 것도 돈 절약에 큰 도움이 돼요. 간병비를 대비해 민간 간병보험 가입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실제로 긴 병치레가 발생하면 몇 천만 원의 간병비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대비는 필수입니다. 4. 일할 수 있을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일하기. 은퇴 후에도 적당한 소득을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에요. 예를 들어 최 부장님과 박 선생님처럼 재취업을 고려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겁니다. 특히 경비원, 택배, 소규모 아르바이트처럼 신체적 부담이 크지 않은 직종이 인기인데요. 일하면서 건강도 유지되고 소득도 생기니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한 가지 팁은 퇴직 전에 관련 자격증을 따두거나 기술을 연마해서 은퇴 후 일을 구하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최근에는 평생학습 시대라 온라인 강의도 많으니 시간을 투자해보는 것도 좋겠죠. 5. 부동산 자산 활용하기. 부동산은 은퇴 준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면 월세 수입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원이 되니까요. 하지만 주택 가격 하락이나 공실 위험도 있으니 위치, 임대 수요, 관리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두 채 정도 임대용으로 보유하면서 필요할 때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추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6. 부부 자산과 소득은 따로 계산하기. 부부가 은퇴하면 각각의 연금 수령액과 자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5년 정도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가 혼자서도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부부 합산 자산과 수입만 믿고 한쪽이 많이 부족한 경우 결국엔 재정적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준비가 필요합니다. 7. 비상금과 예비 자금은 반드시 확보할 것.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처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금을 준비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 집 수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1,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은 따로 빼두세요. 마무리하며 이 모든 게 다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나의 은퇴 자금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수입, 지출, 자산, 부채, 건강 상태까지 체크하면서 현실에 맞는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거죠. 특히 주변의 은퇴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실패 사례도 들어보면 더 감이 잡힙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어느 정도 안전 마지노선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혹시 은퇴 준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재무 상담사와 함께 재무 진단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내 자산과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계획을 세워주는 전문가의 조언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끝으로 은퇴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입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건강과 가족, 취미를 즐기며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